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인입니다. 오늘 유닛 24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 파트는 시간의 접속사 넣을 거고 B 파트에는 이유나 조건의 접속사 나옵니다. 일단 A 파트의 시간의 접속사 부분 시작해 볼게요. 시간의 접속사는 시간의 의미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접속사 when이나 while 이런 것들이 이끄는 부사절이 쓰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말이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부사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사라는 말이 있고 부사구라는 말이 있고 부사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부사라는 말은 단어 한 개가 하는 역할이 부사일 때 부사라고 하고요. 부사구라고 해서 구를 붙이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그게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라고 합니다. 부사절은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데 그게 주어랑 동사가 있는 문장의 역할을 하면 그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부사절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when이랑 while은 무슨 사기 때문이다?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고 그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부사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내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순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 적혀있는 순서대로 보면 내가 열었을 때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열었을 때 그 상자를, 그것은 비어 있었다라는 말은 비어 있는이라는 형용사와 이었다라는 비동사가 만난 거거든요. 그것은 이었다, 비어 있는 이 수가 돼야 되는데, 원래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자를 연 게 먼저예요? 그것이 비어 있었던 게 먼저입니까? 상자를 먼저 열었고 그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것이 비어 있었다라는 말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혀 있는 답이 the box was empty 해가지고 그것이 상자가 비어 있다가 먼저 왔죠. 그 다음에 내가 열었을 때 그것을 when I opened it 이런 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말은 한국어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비어 있었다. 여기에 문장 만들어져 있는 순서대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것은 1번, 자, 있었다에 이었다 2번, 비어 있는 3번, 그 다음에 내가 열었을 때 같이 보셔야죠. 내가 열었을 때 접속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내가 열었을 때 그 상자를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그것은 비어 있었다라고 결론부터 말할 건데 it was empty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it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지금 영어 문장하고는 반대로 지금 적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는 그것은 비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그것이 가리키는 게 아까 상자죠, 상자. 그렇기 때문에 the box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었다라고 과거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is의 과거형 was를 썼어요. 그 다음 비어있는이라는 형용사 empty를 씁니다. The box was empty. 이렇게 하면은 상자가 비어있었다. 뭐 했을 때? 내가 열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뭐 했을 때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와줘야 조동사를 쓰기 때문에 when I opened를 덩어리로 같이 써야 돼요. when I opened. 내가 열었을 때. 그리고 과거기 때문에 open에다가 ed를 붙여가지고 과거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it이 와야 되는데 그 it이 가리키는 게 the box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he box was empty when I opened i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was는 비형식 동사라서 뒤에 empty가 형용사가 보호로 온 거고요. 이 when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다시 주동사가 와야 돼서 opened가 삼형식 동사로 쓰였고 이때 it이 목적으로 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 그대로 내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것은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When I opened the box, it was empty. 이렇게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는 근데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언어다 보니 우리나라 말하고 이 순서가 조금 반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이 노래하는 동안 제인이 피아노를 쳤다.
이것도 탐이 노래하는 동안이라는 말은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제인이 피아노를 쳤다라는 말이 주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는 제인이 1번으로 왔고요. 그 다음 피아노를 쳤다 2번으로 왔고요. 탐이 노래하는 동안인데 동안이랑 같이 쓰려면 탐이 노래하는 동안은 한 번에 같이 보셔야 이게 동안일에 해당하는 while이라는 접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인이 피아노를 쳤다를 먼저 썼어요. 그러면은 Jane played the piano가 되겠죠. Jane 쓰시고 play the piano인데 우리가 피아노 쳤다 과거기 때문에 play에 ed이 붙여가지고 과거형 만들고요. 그 다음에 the piano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써줍니다. 연주할 때. 그래서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탐이 노래하는 동안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 while이라는 걸 써요. 얘가 뜻이 동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쓰니까 다시 탐생이라고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죠. 생은 원형이 sing이죠. sing인데 sing, sing, song 상문변에서 두 번째 과거형 sing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Jane played the piano while Tom sang 이렇게 해가지고 제인이 피아노를 쳤다. 그래서 played는 3형식 동사로 뒤에 더 piano가 목적으로 오는 거고 자, 탐 다음에도 다시 동사 왔죠. 쌤. 얘가 1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집에 온 후에는 손을 씻어라. 그러면 이 문장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앞에 우리 방금 했던 Jane played the piano while Tom sang 같은 경우는 탐이 노래하는 동안이라고 먼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while Tom sang, Jane played the piano 이렇게도 써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영어적인 어순에서는 Jane played the piano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집에 온 후에는 손을 씻어라 해요. 집에 온 후에는까지는 이제 부사절이고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손 씻어라 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씻어라 라고 했으면 명령문이죠. 얘는 씻어라 손을 집에 온 후인데 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너가 온 후에 같이 봐야 돼요. 너가 온 후에 다음에 집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손 씻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wash your hands 라고 쓰시면 되죠. 일단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hand에 s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wash your hands 하면은 너의 손을 씻어 이렇게 해서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after 써야 되죠.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after 쓰고 다시 주어 동사 와야 되기 때문에 너가 온다 라고 했으니까 you come 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집에라고 했기 때문에 home 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wash your hands after you come home 이라고 했어요. 이때 wash는 3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your hands가 목적어구로 온 거고 after 뒤에 다시 주어 동사 come은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뒤에 home은 자체가 부사입니다. 부사. 집에 라는 뜻의 부사예요. 다음 나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fter you come home, wash your hands 이렇게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가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다 보니 wash your hands after you come home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라고 보는 거죠. 다음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자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는 부사절이 될 거고 돌아가자를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한 번에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얘가 지금 뭘 써야 되냐면 비인칭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돌아가자 라고 했으니까 let's go back 이라고 하면 되죠. 번유문이기 때문에 let's 뒤에 동사 원형 go 쓰고요. 돌아가다라 했으니까 go back 하면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let's go back 돌아가자. 그 다음에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접속사 before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명암이기 때문에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인칭조 is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두워지다 라고 해서 뭐뭐 해지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동사 get 쓰시면 됩니다. get. 얘가 이형식으로 쓰였을 때 여기서 뭐뭐가 해지다, 뭐뭐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너무 어두운 이라기 때문에 get too dark 이렇게 쓰시면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let's go back before it gets too dark 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 때 let's go back 할 때 go는 이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before 뒤에 있는 it, 주어, get 동사 이거 이형식이라고 얘기했고요. too dark 부분에서 dark가 형용사가 뭐로 오는 문장 구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의 접속사 par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디부터 어디가 when부터 it까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됩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얘도 while부터 then까지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after부터 home까지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 역할을 하는 거고, before부터 dark, 얘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 역할을 해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before it gets too dark, let's go back 이라고도 쓸 수 있죠. 문장 위치는 앞뒤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아침을 먹고 있었다. 예요. 이거는 결론부터 이제 영어는 말한다 했으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는 먹고 있었다. 아침을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을 때 같이 보면 되겠죠. 내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그는 먹고 있었다 아침을 영어로 하려면 그는이니까 he라고 쓰겠죠. he. 그 다음에 먹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he was eating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했으니까 breakfast가 와야 되죠. 그 다음 내가 도착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접속사 when 쓰시고요. I 주어 써야 되고 도착하다는 arrive인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arriv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he was eating breakfast when I arrived 이렇게 하면은 그는 먹고 있었다라고 해주고 was는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eating 현재 분사가 보호로 오는 거고요. 이때 eating은 3형식 동사거든요. 그리고 뒤에 breakfast가 목적으로 따라붙은 거고 뒤에는 arrived도 동사였죠. 얘는 1형식 동사죠. 뒤에 아무것도 안 온 1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가? when부터 arrived까지가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꾸미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순서는 when I arrived, he was eating breakfast 이렇게도 말은 할 수 있겠죠. 다음, 양치질하는 동안 수돗물을 잠가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만약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돗물을 잠가라 양치질하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문장을 양치질하는 동안이 먼저 와 있거든요. 뒤에 답이.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해볼게요. 누가 양치질하는 겁니까? 너가 양치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양치질하는 동안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동안이라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국사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고 양치질하다라는 수거 표현이 brush one's teeth 라고 있기 때문에 얘를 덩어리로 while you brush your teeth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가라 수돗물을 이라고 했어요. 수돗물 잠가라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거 표현으로 turn off the tap 이렇게 한 번에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치질 하는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하는 거니까 while이라는 접사를 써야 돼요. while you brush your teeth 라고 하면은 너가 양치질 하는 동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잠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turn off the tap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turn off the tap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while you brush your teeth, turn off the tap 또는 turn off the tap while you brush your tee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brush는 3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your teeth가 목적어구로 오는 거고 turn off, 잠가라, 꺼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를 수도꼭지를 그래서 the tap, 탭이 수도꼭지라는 뜻이 있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그녀는 아침을 먹기 전에 조깅을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예요? 조깅을 한다가 먼저죠. 그러면 그녀는 1번 조깅을 한다, 2번 뭐 하기 전에? 먹기 전에 3번 아침을 4번 이 순서가 되겠네요. 그럼 그녀는 조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she jogs 라고 하시면 되죠. she jogs 그녀는 조깅을 한다. 그 다음 jog에 s 붙인 거는 she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기 전에라는 before이라는 접수가 와줘야 돼요. before 다음에 다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앞에 she니까 뒤에도 she를 똑같이 받아주죠. she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다 할 때 먹는 거 eat breakfast 해도 되고 have breakfast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has를 썼죠. 그러면 she가 3인칭 단수니까 have에서 has로 바꿨고 아침을 여기서니까 breakfast가 뒤에 옵니다. 전체적으로 she jogs before she has breakfast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 jogs는 1형식 동사거든요. 얘 has는 3형식 동사라서 breakfast가 목적어로 따라붙은 거죠. 그럼 여기도 어디부터 어디가 before부터 breakfast가 앞에 있는 she jogs를 꾸며주는 전체 문장 수식해주는 시간의 부사절 되는 거고요. 거꾸로 쓰시죠.
Before she has breakfast, she jogs.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나는 숙제를 한 후에 개를 산책시켰다. 여기도 나는 숙제를 한 후에 먼저 써도 되고 개를 산책시켰다. 먼저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가 after이라는 접속사하고 before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숙제를 한 후에를 먼저 볼게요. 나는 숙제를 한 후에 이 덩어리로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접속사가 있을 때는 항상 주어 동사를 같이 보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접속사를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한 후에라는 말이 먼저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after I did my homework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개를 산책시킨 거예요? 내가 개를 산책시킨 거죠. 나는 개를 산책시켰다. 우리 개 산책시키다 라는 수거 표현도 walk once dog라는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써야 합니다. 그럼 나는 숙제를 한 후에 라는 말을 써야 돼요. After I did my homework 이런 쓰죠. after이란 접속 쓰고 주어는 아니까 I 쓰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한 거는 과거기 때문에 do의 과거형 did를 썼어요. do one's homework이 숙제를 하다라는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did my homework 이런 썼어요. After I did my homework 그 다음 다시 내가 산책시킨 거니까 I라는 주어를 쓰고 walked my dog 이렇게 써줘야 개를 산책시켰다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After I did my homework, I walked my dog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did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my homework이 목적어 구로 왔고 walked도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my dog가 목적어 구로 따라오는 구조고요. 자, 여기는 여기 after부터 homework까지가 after 절이죠. 그래서 그 전체가 뒤에는 I walked my dog 얘를 꾸며주는 시간의 부사절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얘는 뭐부터 썼어요? I did my homework 먼저 썼죠. 그럼 내가 나의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한 게 먼저입니까? 산책을 시킨 게 먼저입니까? 숙제를 한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I did my homework 이라고 썼고요. I did my homework 썼고 그럼 뒤에는 뭐 하기 전에? 산책시키기 전에니까 여기는 이제 접속사 before이 와줘야 됩니다. Before I walked my dog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말이 돼요. 나는 숙제를 했다. 내가 개를 산책시키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도 did는 삼형식 동사죠. 뒤에 my homework이 목적어 구로 왔고 walked도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my dog가 목적어 구로 왔고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I did my homework 전체를 문장으로 수식해주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when이라고 쓰이는 접속사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 while이라고 쓰이는 접속사 뭐뭐 동안이라는 뜻의 while, before 접속사 뭐뭐 전에, after 후에 뭐뭐 후에 접속사 쓰여가지고 얘들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접속사 when하고 의문사 when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접속사로 쓰이는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의문사로 쓰이는 when은 언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다르죠. 그리고 쓰임도 다릅니다. 여기 보면 when he was 10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언제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when he was 10, 그가 10살이었을 때 he moved to Seoul 이라고 해서 그는 이사 갔다 서울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뒤에 있는 he moved to Seoul이라는 문장을 꾸며주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when do you go to work? 라고 해서 물음표 있죠. 이때 when은 의문사.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보는 거죠. 언제 너가 일하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n이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의문사로 언제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써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로 나타낸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밑에 보면 When I arrive in London, I will call you 라고 했어요. 자, When I arrive in London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현재죠. 현재. arrive만 썼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will call 해가지고 지금 언제형이에요. 미래형을 썼죠. 그러면 내가 도착할 때 런던에 라고 했어요. 내가 전화할게 너에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런던에 아직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when I하고 arrive 사이에 뭘 써야 된다? will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arrive라고 현재 시제로 써도 그게 미래의 뜻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이 when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when부터 런던까지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 when절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미래를 나타내려면 미래형을 써줘야 우리가 미래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I will call you라고 해서 미래형을 꼭 써주셔야 돼요. 다음에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오는 경우 부사절 뒤에 콤마를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부사절이 먼저 쓰이면 뭐 쓴다? 콤마를 써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어디서 문장이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절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고 콤마 찍어서 좀 더 예의 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찍어주시는 게 예의 바른 문장이고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콤마를 찍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의 접수사 부분 정리됐고요. 다음 이유랑 조건의 접수사 부분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